안녕하세요. 자, 보죠, 우리. 자, 오늘 이제 감정평가 오늘 마지막 먼저 끝낸다 그랬죠. 감정평가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1단원부터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자, 테마 56 보죠. 원가 방식의 원가법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계산 문제, 세 문제의 유형을 볼 건데, 그리고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테마를 볼 건데, 여기에서 본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4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가장 문제를 많이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2문제, 말 문제 하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매년 1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3문제, 4문제 출제되는 테마예요. 중요하다라는 거. 특히 계산 문제 3가지 유형 중에 2개는 매년 나온다. 올해 나올 건 거래사례 비교법과 원가법, 이 2가지 좀 신경 써야 돼요. 모의고사 조금 있으면 보죠. 모의고사에서도 계산 문제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 냈으니까 연습하셔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원가법 보죠. 자, 우리 원가법은 원가 이용하겠죠. 원가 이용하는데 그냥 원가가 아니라 언제나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 제조달 원가는 이건 기준 시점에서의 원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합을 원가라고 했죠. 그래서 기준 시점의 원가로 바꿔놓은 다음에 감가 총액을 뺀다 그랬죠. 자, 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감가를 수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가법이 뭐냐?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해서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해서 가액을 구하는 것을 이걸 원가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자, 제조달 원가는 뭐냐? 원가는 비용의 합인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합인데, 이게 건물이라고 한다면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공사비를 언제 시점으로 바꿨을 때 기준 시점으로 바꿔놓은 원가를 제조달 원가, 감가 총액을 빼주는 걸 감가 수정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말 문제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35에 나왔어요. 35에 쉽게 나왔는데 한번 내용을 잠깐 보면, 자, 제조달 원가는 중요한 건 기준 시점에서, 여기에 현재 시점 또는 준공 시점 이런 거 다 틀려요. 무조건 감정평가 기준 내는 날짜,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 즉 비용의 합을 얘기한다. 건물일 때는 이건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에서의 원가를 제조달 원가라고 한다. 자, 제조달 원가는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대로 복제한 원가가 있고, 그러니까 5년 전에 준공했는데 기준 시점이 5년 후를 잡았어. 그러면 이전에 만들어졌던 거가 완전 똑같이 5년 후로 바꿔놓는 것을 복제 원가라 그래요. 복제는 완전 똑같이 복제하는 거죠. 그럼 눈으로 보기 어때? 똑같아야지. 그래서 자, 복제 원가를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이건 물리적으로 눈에 보기에 완전 똑같은 원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 시점에 만든 이 부동산이 있는데, 얘가 2005년에 만들었다 해보죠. 근데 기준 시점을 얘가 2010년 1월 1일 잡았어요. 얘가 1월 1일인데, 자, 그러면 이때 2005년에 만들었던 부동산을 완전 똑같이 눈으로 보기에 완전 똑같아. 이걸 복제했다 그래요. 그래서 2010년 1월 1일 날짜로 완전 똑같이 복제한 복제 원가를 쓰는 거예요. 복제 원가. 자, 5년 정도 지났다라면 이 당시에 어떤 자재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역들을 다 알 수가 있어. 그대로 완전히 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제 원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체 원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준공 시점이 50년 전에 만들어졌어. 50년 전에 만들어진 걸 기준 시점으로 바꾸려니까 50년 전에 만들었던 어떤 걸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역을 알기도 어렵고, 50년 전에는 있었던 자재가 기준 시점 때는 그 자재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그대로 기준 시점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복제하기가 어렵겠네. 그대로 복제하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원가를 쓰는 거예요. 대체 원가. 자, 그러면 누가 정확한 거야? 복제 원가가 그대로 정확한 거야. 그래서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으로 그대로 완전 똑같이 눈으로 보기에 완전 똑같은 걸 복제해서 쓰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건물이 있다라면 그대로 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대체할 거냐라는 건, 50년 전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그러면 기준 시점으로 에스컬레이터로 복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대로 엘리베이터로 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이나 효용이 동일한 걸로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는 효용이나 기능을 대체하는 원가예요. 자, 그런데 옛날 엘리베이터와 기준 시점의 엘리베이터가 기능이 얘가 효용은 비슷한데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나 이건 비슷한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내부 구성 요소에 여러 가지 그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옛날 거는 속도가 느려. 근데 최신 건 속도가 빠르겠지. 옛날 건 안전장치가 별로 없어. 근데 최신 건 안전장치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능적 차이는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대체 원가로 할 때 출제가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대체 원가의 경우는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인데, 근데 시험 문제 먼 옛날에 20년 전에 한번 나왔는데 어렵게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우리 따져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 엘리베이터에 기능이 똑같은 최신식으로 엘리베이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대체했어요. 근데 옛날 기능과 최신 기능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 원가를 잡을 때는 이미 옛날 것보다 얘가 최신 거는 더 속도도 빠르고 안전할 거고 뭔가 기능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를 최신으로 잡을 때 옛날에 기능이 떨어진 만큼을 기능적 감가를 반영해서 대체 원가는 작게 잡아요. 작게. 이미 기능적 감가를 반영해서 작게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가서 자, 감가 총액을 잡을 때 우리가 감가 요인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이 세 가지 감가를 고려해서 감가 총액을 잡아서 빼주는 게 감가 수정이죠. 근데 만약에 이 제조달 원가를 복제 원가로 했을 때는 자, 그대로 똑같이 복제해서 물경기의 감가를 고려해서 총액을 빼주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더 예외적으로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복제 원가로 쓸 수가 없어. 너무 옛날 거라서 50년 전에 어떤 자재로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몰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뭘로? 대체 원가로 대체할 수밖에 없죠. 대체 원가로 대체할 때 완전 똑같이는 안 되고 옛날 엘리베이터라면 최신식의 엘리베이터로 바꿔요. 근데 옛날 기능은 얘는 최신 기능보다 뭔가 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떨어진 만큼의 기능적 감가를 반영해서 이미 여기에서 얘를 작게 정하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를 이미 반영해서 작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빼줄 때 감가 수정할 때 감가액에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 얘를까지 해주면 얘도 빼고 얘도 이미 빼져 있잖아요. 그럼 두 번 빼게 되겠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대체 원가를 쓸 때는 감가 수정할 때 물경기 감가를 모두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하지 않는다요. 기능적 감가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 나올 건 이것밖에 없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제조달 원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얘가 기본 문제고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야지 현재 시점, 준공 시점 이런 거 다 틀려요. 이때 만들어진 원가인데 복제 원가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대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기에 완전 똑같은 걸 쓰는 게 원칙인데 너무 옛날 거라서 오래된 건물이라면 그대로 복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기능이나 효용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엘리베이터로 이제 기능 효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설비를 그대로 대체하는데 최신식으로 대체해. 그럼 옛날 거는 뭔가 기능적으로 뭔가 부족할 거예요. 이 기능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기능적 감가를 이미 반영해서 대체 원가는 작게 잡아.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기능적 감가를 집어넣어서 이미 작게 잡았으니까 감가를 수정할 때 물경기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뭐는 뺀다?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생각할 때 복제 원가가 원칙인데 얘 기능이나 효용으로 대체했다. 기능으로 대체했다 그랬어요. 기능으로. 그러면 기능적 감가를 이미 반영시켜 놨으니까 감가 수정할 때 물경기를 모두 쓰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은 따로 하지 않고 물리적, 경제적 감가만 고려해서 감가 수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자, 그럼 제조달 원가를 산정할 때 이건 뭐 딱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조달 원가는 건물일 때는 총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공사비.
자, 제설 원가를 산정할 때는 어떤 공사비는 들어가고 뭐는 뺄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건데 빼는 거 없이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35의 답도 이것만 딱 알면 됐었어. 빼는 거 없어요. 모두 포함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유는 뺄까요? 포함할까요? 이런 말 나오면 모두 포함해요. 자, 그 다음에 이자료, 감사료, 설계료, 부대 비용 또는 제세 공과금, 제세 공과금 뺄까요? 포함할까요? 이런 말 나오면 다 포함이다. 제외되는 거 없다. 모두 포함한다. 35의 답은 이거였어요. 제설 원가를 산정할 때 제세 공과금은 제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제설 원가를 산정할 때는 빼는 거 없이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가 건설한 경우가 있고, 자가 건설하면 내가 직접 공사한 거예요. 맡겨서 도급을 시켜가지고 맡겨서 공사한 것은 우리가 도급으로 건설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비를 얘기할 때, 공사비를 얘기할 때 기준을 잡아야 돼. 통일시켜야 돼요. 내가 직접 건설하면 좀 싸게 할 수 있겠지. 맡겨서 하면 여기 수급인의 적정 이윤도 들어가니까 좀 비싸겠지. 그래서 자가 건설한 경우, 맡겨서 공사한 경우를 다 통일시켜서 기준은 뭘로 잡냐면 내가 건설한 경우라도 맡겨서 공사한 도급 건설비로 모두 통일시켜서 제설 원가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도급 기준이에요. 도급 기준의 공사비, 내가 직접 자가 건설한 경우라도 맡겨서, 즉 맡겨서 수급인에게 맡기는 걸 도급, 받는 걸 수급이라 그러죠. 그래서 건설업자에게 맡겨서 공사한 공사비로 기준을 잡는다. 도급 기준이에요. 공사비는 도급 기준. 하나 기억해 놓고. 자, 빼는 거 없이 모두 포함이다.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통상 부대 비용 모두 포함해요. 빼는 거 없어. 수급인의 적정 이윤도 뭐한다? 포함한다. 제세 공과금도 포함한다. 이자도 포함된다. 빼는 거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설 원가를 산정할 때는 빼는 거 없다. 모두 포함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자, 감가 요인은 세 가지가 있었죠. 물, 경기. 자, 물리적이면 눈에 보이는 감가죠. 눈에 보이는 감가, 가치가 떨어질 때 눈에 보이는 건 마모 파손. 절대 까먹으면 안 되죠. 마모 파손. 경제적이라면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가치 떨어지는 거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과의 부적합. 이때 암기 코드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외부 요인에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 사용되고, 자,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기능적 감가는 내부 구성 요소, 내부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 뭘 얘기한다?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죠. 암기 코드로 내부, 계계, 기형 이렇게 암기했던 거죠. 내부 구성 요소, 개별 분석, 개별성,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내부, 계계, 기형 이렇게 암기했던 거죠. 이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말 문제로 한 문제 나온다면 앞에 문제는 사실 예외적으로 가끔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얘예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 외워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감가액을 정하는 방법에서, 자, 감가 수정 방법이, 즉 감가액을 정해서 빼는 과정을 감가 수정이라 그랬어요. 그럼 감가액을 정할 때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외워놔야 돼. 감가 수정하는 방법 5가지. 자,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울 거냐면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정률상, 관찰, 분해.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명확히 이해를 필요한 문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로 구성됐냐라는 표면적인 문제만 나왔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외우기만 하면 돼요. 정률상, 관찰, 분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따가 배우겠지만 외울게. 환원이율을 정하는 게 5가지가 있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자, 감가 수정은 이건 어디서 쓰냐면 원가법에서 쓰는 거고, 환원이율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수익환원법이지.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할 때 순소득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을 구하는 건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환원율은 수익환원법에서 나오고 감가수정은 원가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감가수정하는 방법 5가지, 환원율 정하는 거 5가지. 이걸 5가지씩 외워놔야 돼요. 자, 감가수정하는 방법은 정률상, 관찰, 분해. 자, 이 정률상은 내용연수에 의해서 정하는 내용연수법이라 그래요. 내용연수. 그럼 내용연수가 우리 7단원에서 개발관리론에서 내용연수를 4가지를 배웠어.
기억이 날진 모르겠지만 내용연수는 건물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건물의 나이를 얘기할 때 물경기를 배웠고 하나 더 법정 내용연수를 배웠어요. 법으로 정하는 나이가 필요한 건 감가상각, 세금 정할 때 세법상의 나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물리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기능적 내용연수가 있었는데 이 내용연수는 뭘 쓸까? 우리가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억할 건, 자,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용연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내용연수법이 정률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자, 이것만 외우면 끝이야.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건 그냥 이 단어만 해석하면 돼.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쓰고 내용연수법에 정률상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내용연수와 관련 없이 관찰, 분해 이렇게 있더라. 보죠. 자, 정액법은 자, 정액이라고 나왔어. 정액. 일정한 감가액씩 감가된다요. 일정한 감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감가액.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라고 해서 정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정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가정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 원가가 100억짜리가 있다고 보죠. 자,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했어요. 50년 이렇게. 자, 그러면 50년에 이 100억짜리가 매년 똑같은 금액씩 없어진다고 보는 거야. 이게 정액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100억짜리가 50년이니까 나누면 100억을 50년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 2억씩 감가된다는 거죠. 매년 2억씩 똑같은 금액씩 감가된다가 이게 정액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지 않겠지. 근데 실제처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라고 가정하는 걸 정액법이라 그래요. 정액. 말 그대로 일정한 감가액씩 감가된다요. 정액법. 정률법 보죠. 그럼 정률이니까 감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감가율로 감가된다가 정률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율이 뭐하다? 일정하다. 일정한 감가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감가율이 일정하대요. 처음에 100짜리가 있었어. 100짜리가 있었어요. 100짜리가 있었는데 자, 100짜리 있었는데 얘가 매년 감가율이 10%라고 해보죠. 매년 감가율이 10%래. 자, 그럼 이렇게 정하는 건 정률법을 얘기하겠네요. 정률법. 일정한 감가율로 감가된다. 매년 10%씩 감가가 된대. 자, 그러면 봅시다. 자, 100짜리가 있었어. 얘가 1년 지나면 얘가 10%가 없어진다는 거죠. 얘의 10%가 없어진대. 자, 그러면 100의 10%는 얼마일까요? 100 곱하기 0.1 하면 10억이 없어진다는 거죠. 뭐 10억이라는 말 쓰기 전에 10이 없어진대. 10원이 없어진대. 자, 10이 없어져요. 10이 없어지면 그럼 얘는 얼마 남을까요? 90 남겠지. 그럼 얘가 또 1년이 지나면 몇 프로가 없어져요? 10%가 없어져. 그러면 90원의 10%는 얼마? 9원이 없어지겠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얼마 된다? 80일. 얘가 또 1년 지나면 10%가 없어진대. 그럼 여기 얼마 없어진다? 8.1이 없어지겠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정률법이라 그래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출제자가 이거 문제 내면 이게 답이야. 감가율은 뭐해? 감가율은 똑같아. 감가율은 똑같죠? 그런데 감가액은 뭐한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률법은 감가율은 일정해. 일정한 감가율인데 이걸 해석하면 감가액은 점차 뭐한다? 줄어든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시험 문제 답을 하나 합격을 위한 기본 문제를 냈다. 그러면 꼭 기억해놔야 돼. 자, 정률법에서 감가율은 일정한데 그러면 감가액은 뭐한다? 줄어든다. 여기에 별표. 매년 감가액은 줄어든다. 자, 상환기금법은 뭔진 모르겠지만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감가액을 산정한다. 이자를 고려해서 나온다. 그러면 상환기금법이에요. 이자를 고려한다. 상환기금법. 구체적인 내용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자, 관찰법은 얘는 이제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감정평가사가 눈으로 보고 야, 이 정도는 한 1000만 원 감가네.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이 정도는 한 3천만 원 감가네. 이렇게 눈으로 관찰해서 감가액을 정하는 걸 관찰법이에요. 그러면 이건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 주관적이겠지. 어떤 감정평가사가 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감가액이 다르게 적용될 거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관찰을 통해서 감가액을 정하는데 주관 개입이 가장 크겠지. 주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자, 분해법은 말 그대로 분해해서 감가액 정하는 거야. 뭔진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나눈다, 분해한다, 구분해서 마지막에 감가액을 정한다 그러면 분해법이에요. 자, 보니까 감가연을 물경기로 세분한다. 세분이 뭐예요? 자세히 분해한다는 거죠. 세분하고 다시 이를 치유 가능하냐 치유 불가능한 감가로 다시 또 세분한 다음에 세분하고 분해하고 나누고 나눠서 감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이건 분해법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도 돼.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을 본다라면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런 게 있다만 나오는 거지 왜 이렇게 하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더 깊게 공부하면 안 되고, 자, 기본적으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에 5가지가 있다. 뭐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있다. 정률상, 정씨인데 율상이야 이름이. 정률상을 잘 뜯어봐서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잘생겼어. 이렇게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정률상은 내용연수와 관련돼 있어. 건물의 나이인데 당연히 우리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니까 경제적 내용연수를 쓰는 거고, 자, 정액은 일정한 감가액, 정률은 일정한 감가율. 근데 중요한 건 감가로 일정할 때 감가액은 뭐한다? 줄어든다. 이게 핵심 포인트. 이자를 고려해서 감가액을 정한다? 상환기금법. 감정평가사가 관찰을 통해 감가액을 정하니까 주관적인 건 관찰법. 뭔가를 세분하고 분해하고 감가액을 정한다 그러면 분해법. 이렇게 정률상, 관찰, 분해. 자,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한 문제를 낸다라면 거의 90%가 얘예요. 원가법의 계산 문제예요. 이게 반드시 오늘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원가법의 계산 문제 보죠. 자, 올해 36회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90% 정도 나올 확률이고, 이번 모의고사에도 당연히 나왔겠죠. 나왔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죠. 자, 원가법을 이제 계산 문제로 풀어낼 때 제가 한번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제절 원가를 구해서 얘는 기준 시점에서 총 건축비를 얘기하는 거죠. 원가를 정해. 그 다음에 감가 총액을 구해서 빼주면 되겠네 라고 할 때, 자, 1번에다가 3번을 바로 빼는데,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려면 먼저 하나를 해야 돼요. 이 감가 누계액은 감가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얘를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1년치, 매년 감가액을 먼저 구해놔야 돼요. 얘는 1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치 감가액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할 거냐면 이 건물이 몇 년 지났는지에 따라서 경과년수가 있을 거예요. 이 건물이 5년 지났다, 10년 지났다면 1년 감가액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에 경과년수를 곱하면 감가총액이 나오겠네. 그래서 감가총액을 구해서 빼주면 이게 가액, 시산가액의 이름을 적산가액이라고 하죠. 자, 원가법에서 가액 구하는 건 제절 원가에서 감가총액을 빼야 돼. 여기서 계산하는 건 정액법을 쓰는 거예요. 정액법을 쓴다. 자, 정액법은 일정한 감가액으로 감가된다는 거죠. 일정한 감가액으로 감가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절 원가는 보죠. 자, 준공 당시 원가를 뭘로 바꿔야 돼요?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돼. 자, 그러면 뭘 곱해줄 거냐면 우리는 비율을 바꿔줄 때, 비율을 곱해줄 때 원인분의 결과라고 했어요. 원인분의 결과. 얘로 바꿔주려고 할 때 결과가 위에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시점으로 바꿔줘야 되냐면 준공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준공 시점의 건축비 지수분의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를 곱해주면 이 준공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준공 당시에 공사비가 5억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건
제조달 원가가 아니죠. 준공 당시의 공사비니까 준공 시점의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준공 시점은 2020년 1월 1일이었고 기준 시점을 2025년 1월 1일로 잡았어요. 자, 그럴 때 이 당시와 이 당시에 건축비의 지수가 다르겠지. 물가가 올라가면 자, 건축비도 달라지겠죠. 이때 건축비 지수가 100이었는데 이때는 건축비 지수가 130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어떻게 구할 거냐? 제조달 원가는 준공 원가가 5억이죠. 그러면 공 6개 없애고 5억이겠지. 자, 얘로 바꿔줘야지. 그러면 뭐분에 뭐를 곱해줘야 되냐면 준공 시점의 지수분의 기준 시점의 지수. 여기가 분자가 기준 시점이 돼야 되는 거야. 오늘 계속 쓸 거야. 자, 얘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럼 얼마분의 얼마? 100분의 130을 곱해줘서 이때 나오는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제조달 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1 플러스 R의 n승이라면 우리가 할증하는 방법이었어. 할증. 자, 이건 변동률 적용법인데, 자, 얘는 지수가 나오면 그냥 준공시점 지수분의 기준시점 지수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여기는 변동률이 나왔는데 이건 언제나 어떻게 쓰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자, 똑같은 문제에서 준공 당시의 공사비가 5억이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준공은 2020년 1월 1일이었는데 자, 기준 시점이 얘가 2023년 1월 1일이라고 해보죠. 2023년 1월 1일. 근데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매년 공사비가 10%씩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2020년 1월 1일에는 5억이었는데 공사하는데 자, 기준 시점은 2023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3년이 지났지. 근데 여기에 1년마다 공사비가 몇 프로씩? 10%씩 오른대. 이 말은 1년마다 이자가 10%씩 붙는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허베시행 같이 배웠듯이 1 플러스 R에 n승을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 제조달 원가는 준공 원가가 500원이었어. 5억이니까 여기에다가 1년에 10%씩 올라갔으니까 총 3번이 올라간 거죠. 이걸 1 플러스 R에 n승 써주겠네. 10%면 얼마? R은 0.1. 1 플러스 R은 1.1. 몇 년? 3년이니까 3번 10%씩 올라간 거죠. 3승 이렇게 해줬을 때 이 나오는 값을 제조달 원가라고 한다예요.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준공 원가를 지수가 나오면 준공 시점분의 기준 시점 지수를 곱해주면 되고 매년 상승률이 나오면 1 플러스 R에 n승을 써주면 제조달 원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구했어. 자, 두 번째는 바로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액법을 썼을 때 1년치 감가액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1년치 감가액. 이거 한번 보죠. 자, 뭔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보고 자, 만약에 제조달 원가가 100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제조달 원가가 100원이 구해졌대. 자, 그런데 정액법을 쓴대요. 정액법을 쓴다. 근데 내용연수가 말이 없어도 경제적 내용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50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년 감가액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매년 감가액은 자, 100원이 50년에 걸쳐서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감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년에 얼마씩? 2원씩이겠지. 어떻게 구했어요? 매년 감가액은 100원을 얼마로 50년으로 나누면 2원씩 감가되겠지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액법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고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 뭐라고 붙었냐면 이렇게 붙었어요. 제조달 원가가 100원인데 정액법을 쓰는데 내용연수는 50년이에요. 단 이렇게 나왔어요. 내용연수가 만료 후에 내용연수가 끝났는데 잔존가치율이 10%가 있더라 라고 나왔어요. 내용연수 만료 후에 잔존가치율이 10%가 있대. 이 말은 50년이 지나도 10%는 여전히 남아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50년 동안 감가된 건 몇 프로만 감가된 거야? 90%만 감가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이런 조건이 있다라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매년 감가액은 10%는 감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100원에다가 감가되지 않는 거 10%를 빼줘야지. 그러면 100원에 10% 얼마? 10원이겠죠. 10원을 빼고 50년으로 나눠줘야 이걸 매년 감가액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기에 얘를 구하려면 100에다가 0.1을 곱해서 10을 구해서 100에서 빼줘야 되잖아. 자,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기를 여러 번 쓴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야. 자, 매년 감가액을 구할 때 자, 100이 있는데 잔존가출이 10%라는 건 10%는 감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50년에 걸쳐서 감가되는 건 몇 프로? 90%. 그럼 100원에 90%가 얼마? 0.9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도 얼마예요? 90이야. 100 빼기 10이니까 이거 계산해도 얼마예요? 90이에요. 그러니까 값은 똑같아. 우리 계산할 때 잔존가치가 10% 있다라면 야 10% 뺀 90%만 감가되겠지 라고 해서 자, 제조달 원가에 0.9, 90%를 곱하고 얘를 50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얘가 1년치 매년 감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잔존가치가 있을 때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10%만큼을 빼고 나눠줘야 되는데 야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기를 여러 번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제조달 원가에 감가율을 곱하는 거예요. 잔존가치율이 10%라면 감가율은 얼마? 90%. 우리가 퍼센트를 떼면 100으로 나눠주니까 자 1에다가 잔존가치율을 빼면 총 감가율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10%에 해당된다면 0.1이니까 1에다가 0.1 빼면 0.9를 곱해줘서 이걸로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더 쉽게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빼주면 안 되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에 해줘야 될 건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려면 1년치 감가에다 뭘 곱해줘야 돼요? 경과년수를 곱해줘야 돼. 경과년수. 그래서 1년치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감가총액, 감가누계. 그러면 아까 구했던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총액을 빼면 이게 적산가액, 원가법에 의한 가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설명은 많았지만 계산기를 한 번에 쭉 할 수 있어. 한 번에 쭉. 내 머릿속에 이해만 돼 있다면 한 번에 쭉 하면 얘는 3초도 안 돼서 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요. 연습하면 이해만 하면 충분히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 한번 이제 해볼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긴 해요.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자,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원가법을 하려면 원가를 쓰는데 무슨 원가? 제조달 원가를 구하고 감가총액을 빼줘야 되겠지. 자, 그런데 감가총액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뭘 구한다? 1년치를 구해야 돼요. 매년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해야 돼? 경과년수를 곱해서 감가총액을 구해서 제조달 원가에서 얘를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에서 이걸 빼나 이거에서 이걸 빼나 값은 어떨까? 100 빼기 30이나 30 빼기 100이나 100 빼기 30이면 70이죠. 30 빼기 100 하면 마이너스 70이지. 마이너스 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나 이거에서 이걸 빼나 값은 똑같아. 마이너스만 없애주면 돼요. 근데 얘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매년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경과년수를 곱해서 원가법에서는 얘를 안 써서 틀리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원가법은 경과년수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경과년수를 반드시 써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조달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 준공 원가가 있다라면 건축비가 준공 시점과 기준 시점의 건축비가 달라질 거니까 건축비 지수가 나왔다라면 준공 시점분의 기준 시점의 지수값을 곱해주거나 매년 상승률이 나왔다라면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면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첫 번째 얘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액법을 썼을 때 1년치 감가액을 먼저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이건 계산기를 많이 쓰니까 빼버리고 구했던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존가치율이 있다라면 만약에 잔존가치율이 10%가 있다라면 감가는 이 내용연수 동안에
90%만 감가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총 감가율 0.9를 곱한 다음에 내용연수로 나누면 이게 1년치 감가액이에요. 얘는 1년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총 감가 총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치 감가액에다 뭘 곱해야 경과년수를 곱해주면 감가 총액이 구해지겠지. 그래서 얘가 구해지면 처음에 구했던 제조달 원가와 이거의 차이가 이게 적산가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해봅시다. 자, 먼저 말 문제 먼저 풀어보고 계산 문제 먼저 해봅시다. 계산 문제. 자, 페이지 220페이지에 56-3번 보죠. 56-3번. 자, 이 문제를 쉬는 시간에 무조건 연습해서 여러 번 풀어서 한 10번쯤 풀어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자주 풀어보셔야 돼요. 봅시다. 자, 신축공사비가 사용 승인일에 준공 시점쯤에 6천만 원 들어갔대요. 6천만 원. 자, 사용 승인일 2018년 9월 1일이고 기준 시점은 2020년 9월 1일이래요. 자,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예요? 2년 경과했어. 2년 경과. 여기에 이렇게 2년 경과 쓰고 항상 얘 안 쓰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얘는 무조건 써야 돼. 2년 경과했어. 자, 근데 보니까 건축비 지수가 나왔네요. 사용 승인일 시점에는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에는 110이라고 나왔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원가법으로 가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가액은 재조달 원가를 먼저 구해서 여기에 감가 총액, 감가 누계액을 빼줄 건데 이때 감가 누계액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뭘 구한 다음에 1년치 매년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경과 년수를 곱해주면 감가 누계액 구할 수 있지라고 해석하면서 자,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당연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총액을 빼주는데 1년치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줘야 감가 총액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얘와 얘의 차이가 가액이다. 자, 그럼 첫 번째 얘를 구하면 두 번째 매년 감가액을 구하고 세 번째 감가 누계액을 구해서 1번과 3번을 뺄 거예요. 3번에서 1을 빼든 1번에서 3을 빼든지. 첫 번째 봅시다. 자, 그러면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자, 준공 원가를 기준 시점으로 바꿔줘야지. 자, 준공 원가가 얼마예요? 6천만 원. 공 6개 떼면 60에다가 지수가 나왔으니까 뭐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준공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줘야지. 그럼 몇 분의 몇? 100분의 110을 곱해주겠네. 얼마? 1.1. 그러면 얼마? 66이 나오겠네. 자, 얘가 재조달 원가예요. 재조달 원가. 자, 두 번째 구할 건 뭘 구해야 돼요? 1년치 감가액을 구해야 돼. 1년치. 자, 매년 감가액을 구해서 매년 감가액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경과년수를 곱하면 3번 뭘 구해준다? 감가 누계액을 구한다라는 식을 머릿속에 이해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1년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1년치는 재조달 원가가 얼마? 66이 나왔어요. 얘가 몇 년에 걸쳐서 나눠진다? 40년에 걸쳐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40으로 나누면 됐는데 여기에 잔존가치율이 내용연수가 끝나도 10%가 남아있대. 그럼 10%는 감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몇 프로만? 90%만 감가된다는 얘기야. 66에 100%가 아니라 90%니까 얼마? 0.9를 곱해주면 얘를 계산하면 얘가 뭐다? 1년치 감가액이에요. 계산기는 나중에 해도 괜찮아. 1년치 감가액. 자, 그러면 얘는 현재 1년치라는 걸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감가 총액이죠. 그럼 뭘 곱해야 돼? 경과 년수를 곱해줘야 돼. 몇 년? 2년을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야 돼. 경과 년수가 2년이잖아요. 2를 곱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기 좀 도와줘요. 66 곱하기 0.9 나누기 40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오냐면 1.485 이렇게 나오네. 1.485 이렇게. 얘가 나오겠죠? 아니야? 아니네. 2.97이 나오는데. 네.
1년치가 그거고 1년치가 2.97 이렇게 나오겠네. 2.97. 자, 이렇게 나왔어. 2.97. 그럼 얘가 이제 감가 누계액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하려면 66에다가 최저단가 66이죠.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네. 근데 계산기에는 2.97이 있어. 여기서 이걸 빼나 이거에서 이걸 빼나 값은 어때요? 똑같아. 마이너스만 떨어져 주면 되니까. 그러면 2.97에서 뭘 빼면 66을 빼면 이거에서 이걸 빼거든지 빼면 이게 뭐다? 적산가액. 답은 63.03 이렇게 나오겠네. 63.03 이렇게.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여기서 좀 응용을 한다라면 한번 응용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제달 원가를 구해서 1년치 감가액을 구해서 경과년수 곱해서 감가 누계 구하면 얘와 얘의 차이가 가액이다.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있어야 되고, 자, 첫 번째 제달 원가를 구할 때는 준공 원가를 기준 시점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준공 시점분의 기준 시점 값을 곱해줘서 제달 원가를 구했어요. 먼저 제달 원가를 구했고, 두 번째는 감가총액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1년치 감가액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달 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면 돼. 나누면 되는데 이때 잔존가치가 10%가 있으니까 100%가 감가되는 게 아니라 10%는 감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0%만 감가된다. 총 감가액을 곱해. 그럼 1년치를 구한 거고, 여기에 뭘 곱해야? 경과년수를 곱해 줘야 감가총액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달 원가에서 감가총액을 빼면 되겠네. 이거에서 이걸 빼나 이거에서 이걸 빼나 값은 똑같을 거예요. 마이너스만 떨어져 주면 되니까 그 값을 적산가액이라고 한대요. 자, 머릿속에 이 전체의 흐름을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뭘 구했어? 우리가 원가법은 제달 원가 빼기 감가 누계액이죠. 자, 그럼 머릿속에 뭘 구해야 된다? 제달 원가. 두 번째 뭘 구해야 돼?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돼. 매년 감가액을 구해서 뭘 곱해서? 경과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감가 누계액. 그래서 제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면 얘가 시산가액,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가 약간 변형되어서 나왔다고 해보죠. 만약에 건축비 지수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 매년 공사비 상승률이 10%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이렇게 나왔대. 자,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자, 우리가 가액을 구하려면 첫 번째 뭘 구해야 돼요? 최저달 원가 구해야지. 그럼 첫 번째 최조달 원가는, 자, 준공 당시 원가가 얼마? 60인데 자, 건축비 지수 대신에 이렇게 나왔어. 공사비가 1년에 10%씩 올랐대. 매년 10%씩 올랐다. 자, 몇 년 경과했다? 2년. 이거 안 쓰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0%씩 두 번 올랐다는 얘기잖아. 그럼 1 플러스 R에 2승을 해주겠네. 그럼 곱하기 1.1에 몇 승? 2승.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60 곱하기 1.1을 두 번 곱하면 계산기가 없어서 67.6? 72.6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그죠? 72.6이 나왔어. 얘가 제달 원가죠. 자, 두 번째 구해야 될 건 뭐? 매년 감가액. 자, 매년 감가액을 구하려면 자, 72.6이 40년에 걸쳐서 나눠지는데 모두가 아니라 10%가 있으니까 몇 프로만? 90%만 0.9하면 얘가 1년치.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2년을 곱해야 얘가 나온 값을 뭐라고 한다? 감가 누계액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와 얘 차이가 적산가액 이렇게 되겠죠. 해석할 수 있겠죠? 연습해야 돼. 매년 상승률이 나오든 건축비 지수가 나오든 제달 원가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제에서 실수는 뭘 못해서 그러냐면 얘를 자꾸 까먹어. 경과년수를 안 써서 1년치를 빼는 게 아니라 1년치를 구해서 경과년수를 곱해서 감가 누계까지 온 다음에 얘와 차이를 구해줘야 이게 적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해보죠. 응용 문제가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잔존 내용 연수가 38년 이렇게 나왔다 보죠.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잔존 내용 연수가 38년이래. 그럼 여기에 나눠줘야 될 것이 38년 나눠줘야 될까요? 40년 나눠줘야 될까? 잔존이래, 잔존. 잔존은 뭐냐면 남은 거잖아요. 몇 년 지났어? 2년. 몇 년 남았어? 38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2년 지났고 여기가 38년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총 몇 년이야? 40년이에요.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얘와 경과년수를 더해야 총 내용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 내용연수 나오면 이걸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경과년수를 더해서 총 내용연수, 여기에 그대로 40년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잔존 내용연수 나오면 이걸 바로 쓰는 게 아니야. 경과년수를 더해서 총 내용연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출제자가 좀 더 응용해서 좀 어렵게 되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잔존 내용 연수가 38년이야 이렇게 나온다라면, 야 2년 지났고 38년 남았네. 그럼 총 몇 년? 40년을 여기에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연습을 하겠지만 머릿속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원가법을 쓰려면 제주달 원가를 구해야 된다. 그럼 준공 원가를 기준수를 바꿔야지. 그러면 건축 비지수가 나오면 준공 시점분의 기준 시점 값을 곱하거나, 매년 상승률이 나오면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서 제주달 원가를 구해요. 첫 번째 제주달 원가를 구해. 두 번째 해야 될 건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되겠지. 정해법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달 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제주달 원가 구한 걸 내용연수로 나누는데, 잔존 가치가 있다라면 100% 다 감가되는 게 아니니까 10% 뺀 나머지 90%만 감가되겠네. 그럼 제주달 원가 곱하기 0.9 나누기 내용연수. 여기까지 구한 건 1년치. 여기다 뭘 곱해야? 경과년수를 곱해줘야 감가 누계액. 그러면 제주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빼주면 이게 적산가액, 원가법의 가액이 되겠네요. 연습하셔서 한 번에 쭉 풀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한 번에 쭉 풀어봅시다. 내가 계산기로, 난 이해 다 했으니까 한 번에 쭉, 여러분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 이걸 한 번에 쭉 풀었다고 해보죠. 자, 머릿속에 있어요. 원가법을 통해서 얘를 가액을 구하래. 그럼 첫 번째 제주달 원가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60에다가, 자, 얘를 곱해줘야죠. 얘를 얘로 바꾸는 거니까 얼마? 100분의 110을 곱해주면 얘가 계산기에 해주면 딱 66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게 뭐예요? 제주달 원가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얘를 계산하니까 66이 나왔어. 이거 하나 체크해놔. 66.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감가액을 구하려면 얘를 나눠줘야지. 몇 년으로? 40년으로. 자, 그런데 100%가 아니라 10%는 남아있다니까 몇 프로만? 90%죠. 여기에다가 먼저 얘 먼저 해보죠. 제주달 원가에다가 여기에 90%만 감가되는데 몇 년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그러면 여기에 나누기 40 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게 뭐냐면 매년 감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감가액. 여기에다가 경과년수 얼마? 2를 곱하면 여기까지 하면 얘가 감가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얼마 딱 하면 아까 2.97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2.97. 자,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거 제주달 원가 66에다가 얘가 2.97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계산기 2.97 있어. 아까 적어놓은 거 빼기 66 하면 이 값이 보다 적산가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기 한 번에 쭉 올 수 있어요. 여기 구한 건 제주달 원가, 여기까지 한 건 1년치 감가액, 여기까지 한 건 감가 누계, 감가 누계 나왔어. 여기에다가 아까 제주달 원가 구했던 걸 빼기 66 하면 이게 적산가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해하면 이거 쭉 풀어나가면 이거 뭐 3초도 안 걸려요. 이해를 해야 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자, 그런 문제였는데 말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연습해 보시고 모의고사도 나오고 올해 36회 나온대요. 이런 걸 해야 돼. 다른 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했던 걸 그대로 못 풀어낼 수 있어요. 아니,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는데 이건 거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좀 어렵더라도 연습해서 이거 나오면 내가 무조건 풀어낼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런 걸 준비를 잘 해야 합격하는 데 훨씬 유리해요.
자, 원가법에서 제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제절 원가는 신축 시점에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지? 신축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이에요? 여기에 다른 거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신축 시점, 준공 시점, 현재 시점 이런 거 다 틀려. 무조건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자가 건설한 경우라도 뭘 기준 잡는다? 도급 건설을 준하여 처리한다. 기준으로 한다.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산정한다. 원가를 산정한다. 자,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라고 나왔어요. 저희들 원가를 산정할 때는 원래는 그대로 복제하는 걸 쓰는데 어쩔 수 없이 넌 옛날에 지어져 가지고 그대로 복제하기가 어려워. 그럼 어쩔 수 없이 효용이나 기능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체할 때 이미 기능적 감가를 반영시켜서 작게 정하는 거야. 대체 원가는. 그러면 감가 수정할 때 물경기를 모두 해주는 게 아니라 기능적 감가는 별도로 해주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를 해주면 2번 빼주게 되는 거니까 기능적 감가를. 그래서 산정할 경우에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수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예전에 질문에 나왔던 거고. 4번에 제절 원가를 구성하는 공사비, 건설비에는 빼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나오든지 모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적정윤이 뭐 한다? 포함된다. 뭐 제외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포함된다. 자, 대체 원가는 눈으로 보기에 그대로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 복제 원가고 효용이나 기능으로 비슷한 걸 갖다 쓴 걸 대체 원가예요. 동일한 효용이라 그랬어. 눈으로 보기 완전 똑같은 복제한 게 아니라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대체 원가라고 한다. 또는 대치 원가라고 한다. 동일한 효용, 동일한 기능으로 바꿔치기 한 것을 대체 원가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답은 1번이었고 두 번째 봅시다. 감가 수정.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정률상, 관찰, 분해. 정률상은 내용연수를 기준하죠. 어떤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자, 감가 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물리적 내용연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감가 수정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쓴다. 대상 물건에 대한 제절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다라면, 자, 감가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가지가 있죠. 무슨 감가? 물경기,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 등을 고려한다. 맞지? 감가 요인은 물경기 감가가 있지. 자, 감가를 수정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었죠. 정률상, 관찰, 분해가 있는데 정률상은 무슨 법이라고도 한다? 내용연수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감가 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법, 분해법이 있더라. 맞네. 자, 리를 보니까 내용연수법에는 정률상이 있더라.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더라. 맞네. 자, 지금까지는 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왔어요. 마지막 출제자가 답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정률법은, 정률법, 일정한 감가율이죠. 감가율이 일정하죠.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건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중요한 포인트는 매년 감가액은 뭐 한다? 감소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 일정하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얘가 틀렸지를 알아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곱하여 감가액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감가율을 곱해서 감가액을 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풀었을 때 정률법 볼 때, 자, 100이 90으로 될 때 매년 감가율 10%일 때 감가액이 얼마예요? 10원이지. 어떻게 구했어요? 얘와 얘를 뭐 했어? 곱했어. 앞에 있는 원가에다가 감가율을 곱하면 얘가 나오지. 자, 여기에 감가액은 어떻게 구했냐? 여기에다가 원가에다가 매년 감가율을 뭐 했어요? 곱해서 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가율을 곱해서 감가액을 구하는데 감가액은 만기로 갈수록 뭐 한다? 줄어든다. 매년 감가액은 줄어든다. 이게 감가 정률법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얘가 틀렸다. 매년 감가액은 줄어든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계산 문제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 지문 보죠. 틀린 것들 빠르게 한번 보면, 자, 35에 이렇게 나왔어요. 35에 제절 원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는 비용으로, 비용의 합은 원가죠.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맞아, 틀려? 재달 원가를 산정할 땐 빼는 거 없다. 모두 뭐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제외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여기에 또 일반적인 방법으로 라고 나오면 안 돼.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무조건 원가를 잡을 때는 자가건설한 경우, 이런 일반적인 경우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가건설한 경우도 무슨 방법으로, 무슨 기준으로?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도급건설을 건설 방법으로 기준으로 하되라고 도급건설에 나와야 돼요. 자, 재달 원가에는 빼는 거 없다. 모두 포함한다. 이게 35의 답이었고. 자, 6번에 보죠. 6번에 경제적 감가라고 나왔네요. 경제적 감가. 우리 암기 코드 외부 지역에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자, 외부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경제적 감가, 이거 위배되는 것이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 이랬어요. 얘는 적합의 원칙, 얘는 경제적 감가. 그럼 경제적 감가니까 외부 환경이죠. 인근 지역의 세태는 맞아. 내 설계, 설비는 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뭐다? 내부 구성 요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나와야 돼요. 내부, 계획의 기형. 설계, 설비 나오면 내부 구성 요소니까 얘는 기능적 감가라고 해야죠. 외부 요인 나와야지. 내부 요인 나오면 안 된다. 자, 8번 보죠. 감가 수정과 관련된 내용 연수는, 이 내용 연수는 우리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 판단하는 거야. 무슨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를 쓴다라고 나와야지. 경제적 내용 연수를 의미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정률법 보죠. 정률법은 일정한 감가율로 감가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감가율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매년 감가율이 뭐한다? 일정하다. 매년 감가율이 일정함에 따라 감가액은 뭐한다? 감소한다. 얘는 맞지? 앞에가 틀렸네. 정률이니까 일정한 감가율 이렇게 나와야 되고. 10번에 보니까 감가액이 일정하대요. 일정한 감가액이래. 감가액이 일정하다. 무슨 법? 정액법이라고 나와야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액이 일정하다. 자, 근데 보니까 연간 감가액은 줄어든데 감가액이 줄어드는 건 무슨 법? 정률법. 이게 정률법 나와야죠.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 감가율은 감가율이 일정한데 감가액은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1번에 보니까 감가수정 방법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감가수정은 정률상 관찰 분해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고려하여 감가액을 정한대. 그러면 뭐다? 상환기금법. 이건 상환기금법. 단답형으로 나왔던 지문이었고, 이자 고려하면 상환기금법. 자, 여기까지가 원가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쉬었다가 보는데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잠깐 쉬기 전에 계산문제 원가법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쉬었다가 보죠.